안녕하세요. MBTI 마스터입니다. 이번에는 MBTI 검사지 중 폼 Q 검사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폼 M과 폼 Q로 나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폼 Q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 보고서가 나오는 검사와 또 하나는 전문 보고서가 나오는 검사가 있는데, 기본 보고서는 4페이지로 되어 있고 전문 보고서는 1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본 보고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보고서 첫 장에는 검사 결과 유형이 먼저 나옵니다. 이 검사 결과 유형은 폼 Q나 폼 M이나 동일한데요. 여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즉 유형은 폼 M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폼 Q 검사를 하나 폼 M을 검사를 하나 유형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폼 M처럼 이렇게 선호 분명도 지수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점수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범주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이 선호를 분명하게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분명을 넘어서는 선호가 없긴 한데 이 약간 범주에 있는 약한 선호의 경우에는 반대 선호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통까지만 나오더라도 해당 유형에 대한 공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폼 Q 결과라고 해서 폼 M과는 조금 사뭇 다른 검사 표시가 나옵니다. 폼 Q에서는 같은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이 개인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다면 척도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다면 척도는 이 하나의 선호에 대하여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호가 그렇기 때문에 총 20가지의 다면 척도를 보여줍니다. 이 다면 척도가 보통은 이렇게 자기의 선호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다만 다면 척도에도 선호 분명도 지수와 마찬가지로 범주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즉, 내 선호와 같은 방향으로 있는 이 부분은 선호 내 점수라고 하고, 내 선호와 반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선호 외 점수라고 하며, 선호 외와 선호 내의 가운데, 즉 다면 척도 점수가 0점에서 1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간범위라고 합니다. 즉 중간범위의 경우에는 특정한 선호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면 척도를 통해 내가 해당 선호의 특징적인 다면 척도 어디에 더 강한 선호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표에서 이 부분과 네 번째 지표에서 이 부분은 우선 본인이 갖고 있는 선호와 반대 방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선호와 반대로 나오는 척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 반대되는 척도가 이 부분에 있어야 선호 외의 점수라고 하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호를 특별하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선호 외의 범주에 들지 않고 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둘 다 중간 범위 점수라고 합니다. 이 중간 범위 점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중간 범위가 많으신 분들은 본인의 선호를 파악하실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MBTI 폼 Q 검사 그리고 기본 보고서의 마지막은 이 결과를 요약한 한 장의 표입니다. 즉 여기를 보시면 아까 전에 다면 척도를 나누는 것을 알 수 있고, 본인이 해당되는 선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방금 전에 봤듯이 본인의 선호와 반대되는 척도를 가지면 이 반대쪽에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본인의 선호인 감각 선호와 같은 방향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척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낮은 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관성 지수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일관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일관성 지수가 너무 낮게 되는 경우에는 이 검사 결과의 정확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막대 그래프는 전국 표본, 즉 이 전국 표본에서 드러나는 본인의 유형이 이 척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느냐를 이 막대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범위에서 이 막대 그래프는 평균을 얘기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범위의 평균은 가운데이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는 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부분은 ISFJ라는 유형이 내향 보유적 척도에서
약 68%가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 가운데가 바로 여기 이곳이 평균인데 이 보유적 대면척도를 2점을 받은 이분께서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평균보다 넘은 선, 평균보다 분명하다 그런 뜻이지 평균보다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폼 Q 전문 보고서는 이렇게 첫 장에 성격 유형이 나옵니다. 참고로 폼 Q 전문 해석 보고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장을 넘기면 이렇게 보고서를 보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할 내용 4가지 선호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 장에서 폼 M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까 전 폼 Q 기본에서는 이 지수를 딱히 명시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명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향, 내향 선호만 약간 범위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다 높은 편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16가지 유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사실 이 선호 분명도 지수에 대해서는 폼 M 설명할 때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TI는 대극으로 구성된 선호 중 어떤 선호를 더 분명하게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선호가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호가 분명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숫자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숫자가 5점까지면 약간, 그리고 6점에서 15점까지는 보통, 16점에서 25점까지는 분명, 그리고 26점부터 30점까지는 매우 분명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선호 분명도가 어디에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이 검사 결과로 나온 MBTI 유형에 대해 자신에게 적합한지 아닌지가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 만약 4가지 지표 모두 약간에 해당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정말로 그 유형인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유형의 특성이 본인에게 공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선호 분명도 지수가 낮고 약간인 경우에는 이 반대편 선호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즉, 본인의 진정한 선호가 무엇인지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해석을 통해 본인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점수를 양적 수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어떤 선호가 점수가 낮은 것은 그 선호의 분명함과 분명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 뿐이지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 지표가 발달했거나 성숙해 있다, 유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넘기면 본인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유형에 대한 강점, 대인관계 스타일, 그리고 아까도 폼 M에서 말씀드렸지만 개발이 필요한 점, 이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폼 Q 전문 해석 보고서 6페이지가 되면 이 MBTI 성격 유형의 심리적 기능과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MBTI 유형을 16가지 성격으로 나눠 놓은 단순한 성격 유형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좀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MBTI 선호 지표는 단순한 선호의 나열이 아니고 해당 지표마다 심리 기능 혹은 태도 지표로 나뉘며 이게 조합을 이루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외향, 내향과 판단, 인식, 이 선호는 보통 우리가 태도 지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호는 에너지의 방향과 태도가 어떻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이 JP 지표 같은 경우에도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양식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SN과 TF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심리 기능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이 심리적 기능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MBTI에서는 심리 기능을 위계 서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된 기능이 있으며 부된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이 주된 기능, 즉 여기서 말하는 주기능입니다. 그리고 부된 기능, 부기능을 말하죠. 그 외에 3차 기능과 열등 기능까지 이러한 기능들을 이 화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해당 유형에 따라서 주기능이 무엇이고 부기능이 무엇이고 3차 기능이 무엇이고 열등 기능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심리적 기능의 차이에 따라서 유형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편안하고 주된 기능으로 사용하는 감각형의 경우 열등 기능이 직관인데 그것은 주기능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감각은 인식 기능인데 만약 주기능이 인식 기능이면 부기능은 판단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주기능이 판단이면 부기능은 인식 기능이 되겠죠. 그리하여 부기능은 감정인데 이 3차 기능인 사고는 부기능의 반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심리 기능은 위계가 존재하며 또 서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까지 모두 이해하시면 MBTI가 무엇인지 더욱더 와닿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장에서 이어서 주기능에 대한 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ISFJ의 경우 주기능과 부기능 그리고 3차 기능과 열등 기능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혹은 너무 억제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모든 설명을 해주진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더욱 이해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폼 Q 전문 해석 보고서는 기본 해석 보고서보다 다면 척도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 보고서와 차이가 없지만 기본 보고서는 이 아래에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범위에 대한 얘기도 없는데 그래서 폼Q 전문 해석 보고서는 모든 검사 결과지 중에 가장 상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설명이 모두 다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선호도와 그 다면 척도의 범위에 따라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폼Q 전문 해석 보고서도 마지막에는 결과 요약표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내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분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면 척도 점수가 다 높은 편이 아닐까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다면 척도 점수가 높습니다. 이렇게 중간 범위 점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높은 편인 것을 볼 수 있고 선호 분명도 지수가 약간이던 이 내향 지표 같은 경우에는 중간 범위 점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호 외의 점수는 없기는 했지만 만약에 선호 외의 점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내향임에도 불구하고 외향적인 척도의 특징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면 척도를 통해 본인의 유형뿐만 아니고 개인의 특성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폼Q 검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MBTI 검사 결과지를 보신다면 조금 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